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파바리, 요것은 채널, 이것은 룩백 바디 미스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요, 향수를 고를 때 이 정도 품질에 요 정도 가격이면요, 이것을 써야 합니다. 물 건너온 소위 명품이란 이야기를 듣는 향수들이 이만큼 집어넣으면서 큰소리 치는 그 고급 리치향을 남부럽지 않게 집어넣어 놓고도 독한 향으로 냄새를 덮는 것이 아니라 특허받은 항균 성분으로 냄새의 원인을 없애버리고 그 위에 섹시한 레드, 부드러운 블루, 유니크한 퍼플 삼총사가 고급스러운 향을 입혀주는 것이죠. 부향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벤트요, 남부럽지 않죠? 2+2에다가 추석 선물하시라고 이벤트로 각 잡힌 쇼핑백까지 드려버립니다. 그럼 요건 누구한테 선물을 할까요? 후기들을 쭉 살펴보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아버지, 첫 출근하는 아들, 반려동물 키우는 친구, 썸 타는 동생한테 선물들을 하셨다네요. 아마도 나한테 소중한 사람, 남들한테도 귀한 취급받게 하고 싶을 때 선물해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창에 룩백 쳐보십시오.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오랜만에 시작하겠습니다. 아따, 휴가 다녀와갖고 첫 번째 칼럼이네요. 마음 편히 다녀와라 라고 쿨하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아주 뜨거운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 잡겠다 싶은 날씨였어요. 그래도요, 마음은 참 시원했습니다. 뭐 연초부터 하루도 넉넉히 쉬는 날 없이 달려버렸더니 온몸이 그냥 머리까지 딱딱해져 있었는데 간만에 꼴보기 싫은 뉴스들에 신경 안 쓰고서 멍하니 잘 지내고 왔습니다. 그러고 지내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윤석열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피투하는 심정으로 주변을 말렸던 우리들이 역시나 보니까 윤석열은 아닌 모습에 가장 우리가 또 울분을 토하고 있을까라는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정작 윤석열을 광고했으니 주변에 미안해야 하고 자기들이 뽑아준 정부 모습에 화가 나야 하는 분들은 남의 일 보듯이 그냥 헛기침들만 하고 있는데, 물론 뭐 미안하지도 않고 화가 나기는커녕 자기한테 떨어지는 것이 있으니 신이 날 수도 있겠지만 왜 이번에도 나라 망가지는 모습에 우리들만 더 나서갖고 그나마 나머지 남아있는 그 에너지까지 방전을 시켜버리고 있을까? 윤석열이 우리들 얘기는 콧등으로도 듣지 않는데 왜 우리의 몸과 마음만 정신까지 망쳐버리고 있을까? 참 웃기죠? 그래서요, 마음 먹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웃기니 웃자, 웃어 감사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물론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 인상 덜 써불고, 지금도 얘기하면서 인상을 살짝 썼는데 인상 덜 쓰고 핏대 세어버리면은 내 건강만, 내 수명만 줄어들어 버리니까 최대한 저는 껄껄거리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책임감 가질 사람들은 따로 있으니까 그들이 책임감 없다고 그 책임을 우리가 뒤집어 쓸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쉽지 않겠지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에너지를 모아버리십시오. 앞으로 정력 쏟을, 에너지 쏟을 일들은 넘쳐날 테니까요. 자, 그럼 오늘 휴가 동안 있었던 재미있던 일들 보니까 재미있던 일 엄청 많았더만요. 웃어가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단하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이 있었다죠. 여기서 뭐가 가장 어이가 없으셨습니까? 저는요, 이 100일이란 단어가 가장 웃겼습니다. 어메, 어떻게 이제 100일입니까? 후진국 독재 정부를 빼고서 100일 만에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던 나라가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해놓은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나 될까? 역사적으로도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웃음이 절로 납니다. 와, 이제 아직 100이 아니죠. 1700일이 넘게 남았으니 과연 지금 이 순간 가장 답답한 사람은 누굴까요? 윤석열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답답해야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감당할 자리가 아니란 것은 시작도 하기 전에 깨달았을 것이고, 하는 것마다 지금 욕을 먹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 항상 해오던 것들 뭐 하나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물론 뭐 북한 미사일 쏘는 날 집 주변에서 뭐 마시다가 걸리기는 했지만 본인이 가장 답답할 겁니다.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통령 주변과 김건희 씨 주변 그 지인들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가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주변한텐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라를 생각한다면, 국민을 신경 쓴다면 애저녁에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다 쳐냈겠죠. 정리를 했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윤석열의 의지가 담겨있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죠. 전 정권과 이재명 죽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던데요. 한편으론 이것을 갖다가 뭐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보복이란 것은요, 자기가 뭔가를 당한 것이 있을 때 갚아주는 뭐 그런 것인데요. 그는 애초에요, 가장 앞장서 갖고 검찰개혁 허겄다고 손 들고서 검찰총장이 되고는 바로 얼굴을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즉, 본인 스스로 배신을 해버리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칼을 꽂아불고, 그것도 모자라 갖고 칼이 꽂혀서 숨만 겨우 쉬고 있는 그 숨마저 끊어버리겠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과정에서 그가 당한 게 뭔가요? 적폐 언론과 기득권과 보수 야당이 전폭적으로 밀어준 덕에 직무정지 본인 당한 것도 다 깨버리고, 각종 제재 받는 것도 무력화시켜버리고, 저항하는 법무부 장관, 자기 상관인데도 옷을 다 벗겨버리고, 마지막 법무부 장관은 있는 동 마는 동 그냥 숨 죽이게 만들어버렸어요. 자기 주변의 범죄들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대드는 사람들 잡아 넣어불고 언론 이용해갖고 악마를 만들어버렸죠. 그러고는 스스로 그만두고 야당으로 떡 들어가가지고 말도 안 되게 대통령까지 되어버린 이 웃겨버리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무시무시한 이 법사님들의 법력도 한몫을 했죠. 이것을 윤석열이 뭔가를 당한 것이 있는 것 마냥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기에는요, 너무 과분한 표현입니다. 이분 참 따뜻하게 보내셨어요. 그냥 할 줄 아는 것이 칼질이니까 그 칼질하는 것입니다. 장기자랑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뭐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니, 마치 얼마 전에 웃기는 사건 하나 있었죠.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되려 식구들 욕하면서 집을 나가버린 아들이 아버지 장례식장에 찾아와가지고 조의금 내놓으라고 깽판 놓으면서 어이없어하는 식구들한테 나 나가 있을 때 니들이 식구 취급 안 했잖아 라면서 큰소리 쳤다는 그 아들놈을 보는 느낌이에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집값을 내렸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다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요, 중간에 한마디가 빠졌죠. 내릴 생각이 없었는데 내려가 버린 것이죠.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정책이었죠. 집을 사라는 정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집값이 왜 내려가지? 그럼 내가 내린 걸로 빠르게 가. 이렇게 한 것이겠죠. 어쨌든 뭐 내려간 건 내려간 것이고 인정합니다. 지난 민주정부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니 뭐 저런 근자감이 생기는 것이겠죠.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다 자기가 잘했다고 자화자찬을 했다면서요. 그럴 수 있어요. 윤석열이라면 충분히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잘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아니면 아니다. 어쩌면요, 본인 능력으로 기준을 삼아버리면 지금 이 상황이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뿌듯할 수 있습니다. 본인 능력을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이것이 잘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홍보가 안 돼갖고 언론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셔가지고 직접 홍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참 잘 뽑아놨어요. 또 웃겼던 것은 박근혜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기자들이요,
펜을 들고 뭐 공책에다 쓰고 있습니다. 그때가 생각납니다. 기자들이 수첩과 공책을 들고 거기에 들어가요. 노트북을 못 갖고 들어오게 했답니다. 아마도 실시간으로 기사 낼까봐 그런 모양이에요. 저기요, 거기에 기자들을 부르고 거기에 기자가 있는 이유는요, 국민들을 위해서입니다.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죠. 본 사람들에겐 알기 쉽게 요약을 해주고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그 자체로 나가는 것이 겁이 나는 모양입니다. 뭔가 혹시나 모를 문제가 생겨버리면 걸러갖고 내보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요, 기본적으로 언론은 자기들 입장을, 국민의힘의 입장을 대변해야만 언론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이고 뭐 권성동 국힘 대표고 간에 언론이 편파적이라는 부잣집 도련님스러운 땡깡을 부리고 계시는 것이죠. 듣자니 그 대변인이요, 조선일보 출신 강인선 대변인은 대통령이 싫어하는 질문을 할 것 같은 그런 언론사 기자들한테는 질문 기회도 주지 않았답니다. 대통령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강인선 대변인님 잘하셨어요. 근데 거기 있던 기자님들도 좀 너무하셨어요. 아마도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했으면요, 벌써 기자님들 똘똘 뭉쳐가지고 이건 보이콧을 하겠다, 아니면 뭐 성명 발표를 한다라면서 난리가 났을 것인데 너무 얌전히들 계십니다. 아무튼 뭐 돌아가는 거 보고 있으면 재미는 있어요. 어쨌든 강인선 대변인의 활약 덕에 인사 문제나 뭐 지인 찬스, 김건희에 대한 것 등 뭐 예민한 것들은, 그런 질문들은 다 묻어버렸죠.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하시는 바였을 거예요. 왜요? 할 말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으니까요. 아니, 개선이 불가능하니까 그러죠. 그것은 자기 능력 밖이니까요.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요. 물론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가족과, 국민들이 아닌 가족과 지인들이 우선인 모습, 그들이 주장하는 인간적인 대통령의 모습 맞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너무나 반가운 얼굴, 우리 김건희 국민대 박사가 다시 등장을 하셨네요. 보니까 국민대 교수들도 김건희 그 박사 논문 검증을 61%가 반대를 해갖고 집단 지성을 발휘해 주셔서 검증을 포기했다죠. 어따, 61%는 그 교수님들은 그 정도 표절은 오케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은요, 표절률이 10%만 넘어가도 눈치를 본다던데 표절률이 43%인 김건희 논문이 괜찮다는 교수님들, 자기가 심사하는 논문들도 그런 기준으로 심사를 했나 보죠. 그것도 박사 논문을요. 예, 뭐 그렇게 했다면 어차피 그분은 학자의 자존심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니까 무시한다고 쳐도요, 혹시나 기준이 다르게 일반 학생들한테는 다른 기준으로 깐깐하게 검사를 하셨다면 그 교수님은 참으로 비굴하게 인생을 사는 분이 아닌가? 아니죠.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참 편안한 인생을 지름길을 쫓는 그런 분들이겠죠. 나만 잘 살아가면 되니까요. 나만 떵떵거리면 되니까. 그런 분들이 출세를 하고 부유해지는 그런 시절이 왔으니까요. 이러한 국민대의 결정을 가장 손들어서 환영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숙명여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 논문은 더 처참한 수준이라던데 동물들이 나서갖고 난리가 났다던데 아직도 바짝 엎드려 있잖아요. 숙명여대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분들 좋은 세상들 만나셨으니까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이제 너무나 당당해진 김건희 국민대 박사는 경찰학교 졸업식을 가셔갖고 뭐 어깨가 아니죠, 가슴에 흉장까지 달아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셨다죠. 끝나고는 따로 간담회 자리까지 마련해가지고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셨다죠. 예, 둘 다 뭐 대통령 부인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대통령 부인 자격으로요. 근데요, 자격이 없어요. 스스로 자격을 없애버리셨잖아요. 국민들 보는 앞에서 울먹울먹 하시면서 저런 거 안 하겠다고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조용히 있을 테니까 우리 남편 대통령 댁에 표를 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시면 안 돼요. 정 가시고 싶으면요, 정식으로 국민들 앞에 서갖고 다시 사과를 하시고 뭐 욕 먹을 건 먹고 그러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가불죠. 그냥 가요. 못 참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김건희 국민대 박사님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뭐 어차피 자제가 안 되는 분이니까요. 조용히 내주할게요 하시더니 너무나 굉장히 너무나 우연히도 조용히 내주한다던 그분의 주변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꽂혀불고 세금으로 하는 공사들을 따내고 파렴치한 범죄의 공범으로 의심받는 분들과 파렴치한 언행을 일삼는 폐륜 유튜버들이 대통령 취임식을 빛내도록 엄청나게 초대를 해갖고 아주 빛나는 조치를 해주셨죠. 다 멋있어. 우리 박사님 최고. 역시 우리 박사님 어련하십니다. 뭐 박사님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네요. 뭐 뜻대로 앞으로도 다 하십시오. 이제 덩어리 더 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거 하세요. 작업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시네요. 선거 때 그 김건희 줄리 의혹이 터졌을 때 윤석열 후보가 제 집사람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시더니 지금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래, 네. 열심히도 산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사람인지라 그렇게는 못 산다. 아따, 최대한 웃어간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게 잘 됐는지는 내 얼굴을 못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참 웃어가면서 이야기하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웃어야죠. 여러분들도 웃으십시오. 우리 사람들끼리 웃어가며 삽시다. 저도 꿀같은 휴가를 마쳤으니 강성범TV 앞으로 더 가열차게 더 껄껄껄거리면서 달려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인간들이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식사 껄껄거리며 하십시오.